요즘 IT 업계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브로드컴이 VM웨어 가격 정책을 확 바꾸면서 그야말로 지각 변동이 일어났거든요. 이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지금 고민에 따졌는데요. 오늘 이 변화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다음 수를 둬야 할지 하나하나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질문이 많은 IT 의사결정권자분들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을 거예요. 이게 단순히 예산을 더 쓰냐 마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회사 IT 인프라에 앞으로 10년, 어쩌면 20년을 좌우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뜻이죠. 네, 이번 가격 인상은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가상화 전략, 이 판을 아예 새로 짜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아주 강력한 계기가 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지 제대로 알려면요. 잠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어요. IT 인프라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 역사를 알아야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그게 더 선명하게 보일 테니까요. 시작은 간단했죠. 기업이 직접 서버를 사서 데이터 센터에 두는 이른바 온프레미스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하나의 고성능 서버를 마치 여러 대의 컴퓨터처럼 쪼개 쓰는 가상 머신, VM이 등장하면서 그야말로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비용과 효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죠. 그리고 지금은요, 애플리케이션을 훨씬 더 가볍고 빠르게 만들고 배포하는 컨테이너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 아주 재밌는데 핵심은 바로 운영체제, OS를 어떻게 쓰느냐에 있습니다. VM은 가상 컴퓨터 하나하나가 자기만의 OS를 통째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거울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컨테이너는 호스트 컴퓨터의 OS 핵심 기능, 그러니까 커널을 다 같이 나눠 쓰는 방식입니다. 네, 바로 이 작은 차이 하나가 컨테이너를 비교도 안 되게 가볍고 빠르게 만드는 비밀인 셈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 컨테이너로 가는 길이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특히 이제 컨테이너 관리의 표준이 된 쿠버네티스를 도입하려는 기업들은 안정성과 속도라는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아주 현실적인 딜레마에 딱 부딪히게 된 거죠. 네, 바로 이 표가 그 딜레마가 뭔지 딱 보여주는데요. VM은 1초라도 멈추면 큰일 나는 미션 크리티컬 업무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안정성이 거의 생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백업이나 재해복구 같은 데이터 보호 기술도 아주 성숙해 있고요. 반면에 쿠버네티스는 속도는 정말 빠르지만 상대적으로 서비스가 불안정하고 데이터 백업과 복구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심장부에는 쿠버네티스 도입을 망설여왔던 거죠. 자, 방금 말씀드린 이 풀기 어려운 딜레마에 대한 해답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VM의 철벽 같은 안정성이랑 컨테이너의 번개 같은 민첩성,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친 솔루션이 나타난 거죠.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죠. 안정성과 속도, 둘 중에 하나를 굳이 포기할 필요가 없다면 어떨까요? 두 가지 장점만 쏙 빼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바로 포트웍스가 시장에 던지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포트웍스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쿠버네티스 환경에다가 우리가 바로 앞에서 봤던 그 VM의 장점들을 그대로 가져다 심는 겁니다. 미션 크리티컬한 데이터 백업, 서비스 중단에 막난 고가용성, 강력한 암호화, 그리고 완벽한 재해복구까지 쿠버네티스 가장 아쉬웠던 바로 그 부분들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거죠. 퓨어 스토리지 코리아 김영석 상무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둘 중 하나만 골라야지 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두 개의 장점을 다 누리는 시대로 이 게임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레드햇이랑 협력해서 컨테이너 환경인 쿠버네티스 위에서 아예 VM을 직접 실행하는 기술까지 2025년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세계를 나누던 벽을 그냥 완전히 허물어버리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시야를 넓혀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퓨어 스토리지는 이게 정답입니다 하고 하나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여정을 함께하는 유연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업 앞에는 크게 네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는 셈입니다. 첫째, 포트웍스를 믿고 컨테이너로 과감하게 전환하는 길. 둘째, 하이퍼브이나 뉴타닉스 같은 다른 가상화 솔루션으로 갈아타는 길. 셋째, 아예 AWS나 구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로 떠나는 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VM웨어를 그대로 쓰면서 비용과 성능을 최적화하는 길까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 뭘 선택하든 퓨어 스토리지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더 먼 미래로 한번 돌려볼까요? 지금 당장의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우리 앞에는 또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다음 화두, 그게 바로 보안이거든요. 아마 2026년쯤 되면요. IT 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격리된 복구 환경, 즉 IGR이가 될 겁니다. 요즘 상상도 못할 규모의 해킹이나 랜섬웨어 공격이 정말 많잖아요. 이제는 공격을 막는 것만큼이나 공격을 당한 뒤에 얼마나 빨리 복구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졌기 때문이에요. 특히 고객 데이터가 핵심 자산인 금융권이나 생산 라인이 1분만 멈춰도 손실이 어마어마한 제조업에서는요, 이 랜섬웨어로부터의 복원력이라는 게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거의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VM을 쓰든 컨테이너를 쓰든 어떤 인프라를 쓰든 간에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결국 VM웨어의 이번 가격 정책 변경은요, 우리에게 IT 인프라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변화의 파도 앞에서 여러분의 조직은 또 여러분의 전략은 다음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이 그 답을 찾아가는 길에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